코가 큰 사람은 축구가 클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코가 크면 축구가 크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코는 남자다움을 뜻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람프리디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코가 크면 축구도 크고 아주 정력적이지. 색종료로 유명했던 나폴리의 여왕 요한나 1세의 재미난 이야기도 있는데요. 1343년 헝가리의 앤드류 왕자의 코끼리같이 큰 코를 보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첫날 밤에 새우깡에 불과한 신랑의 축코를 보고 그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의 크기는 축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직박구리 폴더에서 얻은 배경 지식으로 코와 축구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을 뒷받침해줄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 키가 크면요? 손이 크면요? 발이 크면요? 이렇듯 신체 부위와 축구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코와 마찬가지로 속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도 크고 발도 큽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듯 전해져 오는 대부분의 속설들은 낭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축구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브루클린 파크 대학교 프랭클린 골 박사 연구팀은 얼굴 모습과 축구 크기 사이의 관계를 처음으로 정립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북동부 7개 병원의 남자 환자 4,116명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와 축구 사이의 비례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왼쪽 눈의 중앙과 코끝 사이의 거리가 화가 잔뜩 난 상태의 축구 둘레와 완전히 비례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눈의 중앙과 코끝 사이가 멀수록 축구의 굵기가 굵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문을 닫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길이를 잴 수 있는 줄자 같은 게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은요, 축구의 길이를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홍성대 선생님이 지은 건 아니고요. 가천의대 길병원 김태범 비뇨기과 교수팀이 만든 공식입니다. 그럼 한번 공식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평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의 축구를 최대한 잡아당기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화가 난 상태의 축구는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잡아당기셨다면 귀두 끝에서부터 치골뼈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치골뼈라고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는 치골뼈가 아니라 장골, 엉덩뼈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치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가 자리 잡고 있는 곳 바로 위의 부분을 말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그 튀어나온 부분, 그 딱딱한 뼈가 치골, 두덩뼈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제 아셨겠죠? 그럼 귀두 끝에서부터 치골뼈까지의 길이를 재보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잴 수는 없는 거니까 오차범위 조금 주시고 대략 어느 정도 길이인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략 20에서 22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손가락의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도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얼추 비슷한가요? 참고로 이 조사는요, 비뇨기과적인 문제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세 이상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과 축구 길이를 비교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의 축구 길이는 평균 11.7cm로 최소 7.5cm에서 최대 17cm였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축구의 길이도 길다는 거죠. 지금까지 축구 크기에 관한 속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축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드럽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